안녕하세요, 꾸기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 한 분이 대학원 진학 관련 고민 상담을 요청하셔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었는데요. 질문 내용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이라 생각해서 질문자분의 양해를 구해 제 답변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분의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이 29에 군필 남자이고요. 두 번째, 변리사 5년 준비하다가 포기하셨고 많은 고민 이후에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KY 학부의 전기전자 공학부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졸업 학점은 3.23, 토익 점수는 780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이 정도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았는데 솔직히 제가 이 질문자분의 상황을 보고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학점이나 토익 점수가 낮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변리사라는 공인 자격증 시험을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인 5년 동안 준비하시다가 포기하시고 180도 리턴하여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겠다는 결정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 주셨던 제 구독자분이 혹시나 대학원의 길도 열심히 하시다가 너무 힘들면 중도에 포기하시고 또 다른 길을 찾지는 않으실지가 가장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본인이 하신 결정을 꾸준히 하실 수 있을지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과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9살이라는 나이, 그리고 내년에 입학에 성공한다고 해도 30, 이 나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 중 27살에 잘 다니던 기계공학부 4학년을 자퇴하고 수능을 3년간 준비하더니 30살에 한의대 합격해서 학부를 1학년부터 다시 다니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저의 군대와 대학원을 비교하는 영상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며 본인이 주위 사람들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할 때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 결국 주위 친구들을 따라잡는 능력이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입학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과학고 조기 졸업하고 군대 안 가고 대학원 진학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막 22살, 23살에 대학원 석사 1년 차이고 그런 어린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어려서 그런지 머리 돌아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유일한 단점은 자신들 또래보다 진학 속도가 빠르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그 친구들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게 단점입니다. 예를 들면 잠이 많다거나 늦게 출근한다거나 노가다 싫어하고 편한 거 좋아한다거나 등등 있겠죠. 참고로 연구는 노가다 잘하는 친구가 제일 진도가 빠릅니다. 똑똑한 친구들은 노가다 하기 싫어서 열심히 머리만 굴리다가 귀찮아서 결국 실행조차 안 하게 되는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부산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해서 카이스트 자대 전자과 출신 2명과 함께 대학원 동기로 입학했는데요. 제 동기들은 모두 저보다 4살 어렸습니다. 그 친구들과 제가 결국 같이 박사 졸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말 그 친구들과 비교해서 저는 연구와 관련된 것들은 노가다를 통하든 뭘 하든 적어도 10배는 더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걸 한 2년 정도 하니까 거의 이야기하는 수준이 비슷해지더라고요. 저의 사례와 같이 오히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아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나이와 관계없이 충분히 대학원 생활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점이 너무 낮은데 카이스트 전자과 입학은 아예 가능성이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현실적으로 카이스트 입학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학점뿐만 아니라 영어 점수도 높은 편은 아니라서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질문자분의 현재 정황상 의지와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카이스트 대학원에 목매서 1, 2년을 또 더 허비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 조언은 그래도 학부는 KY시니 카이스트 쪽으로 무게를 두고 도전하시되 지스트, 유니스트 정도까지 동시에 고려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겠지만 대학원은 빠르게 하겠다고 끝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빨리 사회 나가서 대우받고 돈도 벌고 배우는 것도 많고요. 대학원에 오래 있어봤자 배우는 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오래 있어서 좋은 건 교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카이스트, 지스트 정도로 집중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대학원 입학하시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과기원들은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등록금 및 학비, 그리고 약간의 생활비까지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물론 학과 및 교수마다 다르겠지만 과제 인건비를 통해 추가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도 학교이지만 대학원은 지도교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괜찮은 교수를 알고 계시다면 전공까지 바꾸셔도 무방할 정도로 지도교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질문으로는 카이스트의 경우 컨택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도교수님이 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컨택의 경우 같은 카이스트라도 학과마다 다르고 교수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냥 컨택 메일 보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교수가 학과 절차에 따르세요 라고 하면서 컨택을 안 받아주면 그냥 따로 지원하시면 되고
사전 컨택 메일을 받아주시는 분도 꽤 많으니 우선 컨택 메일은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이 컨택 메일 쓰는 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이스트의 경우 지도교수 배정은 학과 차원에서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입학 점수가 높은 학생부터 자신의 지도교수를 먼저 고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인기 많은 교수님은 빠르게 TO가 채워지기 때문에 합격했더라도 늦은 순위라면 원하는 교수 연구실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 되도록 학과에서 인기 많고 나이가 지긋하고 아주 저명한 정교수보다는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된 조교수가 훨씬 더 지도를 열정적으로 잘해주시고 졸업도 빨리 시켜줄 가능성이 그나마 높으니 인기가 조금 없더라도 조교수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교수에 대한 평가는 김박사 넷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원을 여러 개 넣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카이스트와 타 학교 모두 합격한 경우 카이스트에 진학하고 싶은데 거절하는 것은 너무 무례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제 답변은 여러 개 넣으셔도 됩니다. 절대 무례한 것이 아니고요. 교수님들도 이 부분은 학생 입장을 다 알고 계시니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입학 원서 양식을 몇 개 보시면 감이 오실 테지만 생각보다 쓰기가 까다롭습니다. 대학원 원서 여러 개 넣으려면 질문자분이 각 대학원의 지원 양식에 맞춰서 자소서 쓰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드실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최대한 시간 많이 뺏기지 않도록 대학원 3개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2개 정도만 원서 넣으시고 영어 점수 및 입학 면접 시험 대비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석박 통합, 석사, 박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석박 통합 과정은 중도에 나오면 학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석박 통합 과정은 석박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없이 졸업하면 보통 박사학위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학과마다 다르긴 한데 대학원 입학부터 아예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입학하는 방식도 있고요. 석사학위 따고 박사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가는 곳도 있고 석사 과정을 1년만 하고 바로 석박 통합 과정으로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학위 과정 중 중도에 나오면 원칙상으로는 학사가 되긴 한데 이 경우 대부분 지도교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석사학위를 받아서 보통 나갑니다. 보통 2년 이상은 해야 석사학위를 주니까 적어도 2년 이상은 교수 말 잘 듣고 잘 따라야 그나마 석사학위라도 주겠죠. 또한 참고로 석박통합과정도 석사학위를 중간에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지도교수와의 이야기를 통해 통합 학위 과정 중 석사 디펜스를 따로 해서 석사학위를 중간에 받고 계속 통합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대나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컨택이나 학점 측면에서 카이스트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만 준비했었기 때문에 서울대나 포항공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사회적인 인식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컨택이나 학점, 영어 점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 대학원 카페에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주소는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원 면접 같은 경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 기계공학 학부에서 전자공학 대학원으로 진학했습니다. 대학원 지도교수님께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시긴 하셨지만 전공 분야가 전자공학 중에서도 기계공학과 밀접한 분야라 기계공학 쪽으로만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전 컨택도 이미 완료했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제 사정을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저는 기계공학의 기본 과목인 4대 역학과 기계진동의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면접에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연력학 쪽 질문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계공학 기출문제의 경우 영상 아래에 자료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외에 제게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는 무엇이든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분은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신 것이 좋은 결실을 보지 못해서 정말 힘드시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길을 바꾸기로 결심하셨다면 빠르게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길에 집중하세요. 다만 이제는 정말 길을 바꿀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연구의 길로 접어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 지인 중 공무원 준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약사 조금 공부해보다가 다시 중도 포기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만 봤다면 이미 결실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말이죠. 따라서 절대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을 생각으로 대학원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변리사 준비를 계속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를 따더라도 절대로 취업의 문이 변리사에 비해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에 두서없이 쓴 글인데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도 잘 보겠습니다. 저의 매우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고민 상담과 같이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에 다 영상으로 제작은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천천히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메일은 받고 있으니 영상에 있는 제 메일 주소로 대학원 진학 고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메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